안녕하세요. 이 밤 책을 듣다입니다. 1953년 신천지에 실린 이무영의 오영의 인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서 1, 2장을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오영의 인간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은 3, 4, 5장을 들으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네요. 자, 그럼 낭독해 보겠습니다. 윗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래 단추는 아무리 잘 끼워도 뒤틀린다. 오씨, 기억이 나십니까? A 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A 박사는 당신과 나와의 맞선을 보이고 돌아가시던 길에 바로 종로 종각 앞을 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평범하면서도 명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나이 어렸었습니다. 22이라면 여자로서는 어리다고만 할 수도 없었겠지만 역시 나는 풋내기였습니다. 당신에게 관한 지식을 얻으려 수소문을 하던 끝에 당신이 중학시대에 동맹휴학을 약속하고서 그 사실을 밀고 하여 병번을 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록 견식도 비판력도 없기는 했습니다만 도리어 그랬기 때문에 순수했었다고도 할 수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난 그 자리서 가슴이 서먹했습니다. 동지를 배반하는 사람. A 박사한테서 그의 장점만 들어온 내게는 청천의 병력이었습니다. 물론 A 박사도 나를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을 몰랐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고만 단점쯤이야 누구인들 없으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잊기로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가 되니까 그랬겠거니 했습니다. 나는 박사한테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당신과 약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 끼운 인생의 첫 단추였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나와의 약혼 기간은 퍽 짧은 동안이었었지요. 달반가량이었어요. 이것은 당신보다도 나의 주장이었습니다. 약혼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달반 동안에 우리는 단 3번 만났었습니다. 한 번은 창경원이었지요. 벚꽃이 질 무렵이었어요. 당신과 나는 연못가 큰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담배와 과자를 팔러 왔었습니다. 붉은 잉어를 준다고 과자도 샀고 캐러멜인가도 샀었다고 기억됩니다. 물론 당신이 돈을 내었었습니다. 그때 거스름돈이 10전 더 왔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기억에 없으실 겁니다. 이 녀석 어딜 갔노? 손해보겠군. 당신은 꼭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었습니다. 또 그것을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재수가 좋군. 당신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이 속여먹은 어른인 당신은 거꾸로 어른 속여먹은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10전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양심도 아니었어요. 나와 여학교 동창이었던 진순이가
당신과 중학 동창이었다는 그의 오빠한테서 들었다던 동맹휴학 사건이 이 십전과 연결이 되어 뼈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선의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가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는 것도 일종의 선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두 번째 잘못 끼운 인생의 단추였던 것입니다. 첫 단추와 둘째 단추가 잘못 끼워준 줄 안 채로 나는 당신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온양온천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었습니다. 10일간의 신혼여행에서 나는 나의 인생의 단추가 세 번째 잘못 끼워진 것을 발견했었어요. 정말 그때는 슬펐었어요. 그것은 경주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입니다. 작가는 몹시 붐볐습니다. 마침 2등이 10,000원이어서 우리는 3등에 탔었습니다. 3등도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변소 옆이기는 했으나 두 걸상을 잡아 짐도 놓고 마주 앉아 있을 때 70노인 부부가 자리를 못 잡고는 우리 옆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딘지 몹시 아파하시는 기색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자리를 비켜주려고 애를 썼지만 당신이 옆구리를 찔러 말리는 통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치우고 자리를 줍시다. 나는 일본말로 이렇게 속삭였었습니다. 후토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껌뻑하고서. 아니, 그 눈은 명령적이었습니다. 노인은 몹시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영감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끙끙 앓는 소리에 나도 아팠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듯 했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기었습니다. 부질없는 감상주의.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다 값싼 인도주의야. 한 번 더 낀 단추가 맞아들어 갈리는 만무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것이 맞을 때가 있겠거니 했던 것입니다. 고학원 사촌 시동생에게 대한 상식을 벗어난 학대. 이해 없는 친척과 친구 간에는 일전 한푼에 발발 떨면서도 자기 교장과 교무주임한테 아첨하기 위해서는 약혼 반지까지도 빼어다 잡히어 술을 사다가 진상을 하는 것이며 한번 교무주임인 1인을 집에 청하다가 20여 원어치나 청요리에 맥주에 먹이고는 같은 조선 사람인 수학교사를 모해하던 일. 이런 일에 내가 뭐라고 의견을 말하면 니까지 것이 뭘 안다고 나서 세상은 요령이 있게 살아야 하는 게야. 남을 욕하는 게 요령일까요? 뭐시? 너 그 윤간음하고 사돈의 팔촌이 되느냐? 아니면 옛날 예인인 게로구나. 당신은 이런 일들을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지. 해방되던 날입니다. 그날 밤 당신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왔지요. 나는 어쨌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술을 마신 그 심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은 나도 술 한 잔 사주시오. 이렇게 당신을 맞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지요? 물론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좋긴 개뿔이 좋아? 이렇게 고함을 쳤었습니다.
아니 그뿐이었다면 또 좋았게요. 이 호통과 함께 당신은 나의 뺨을 후려쳤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날 나를 때린 그 동기는 나중에서야 알았었지만 그것은 알지 않았더니만도 못한 동기였었습니다. 일인들이 모조리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교하러 당신이 시약자리를 노리고 술에 과자에 사가지고 다니던 것이 그날 아침에야 겨우 탁방이 났던 것을 해방이 되어 깨박을 쳤다는 것이 나를 때린 동기였다고 보니 모리니만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이 확실해지고 군정 세상이 되어 영어가 한 몫을 보게 된다는 것이 확정적인 사실이 되자 당신은 신이 나서 좋아했었습니다. 당신은 영어가 통했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교단에서 통역이 되었었지요. 외국 군인과 같이 다니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영어는 모릅니다만 외국 군인을 청에다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의 뜻만은 짐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교육자이신 당신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철없는 딸들을 몇 개의 깡통과 바꾸는 것도 나는 짐작을 했었고 당신 이외의 모든 이 나라 백성이 거짓말쟁이여 사기꾼이여 몰입해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락 군정 정치의 과장이 되었었고 국장을 빨갱이로 음모하여 몰아낸 것이 되레 탄로가 되어 그나마도 쫓겨나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여기서 당신은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도 없고 국가도 민족도 없다는 것을 눈으로 역력히 보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중학시대에 1년간 월사금 면제라는 조건에 매수되어 악질 교원을 배척하여 교구를 바로잡자던 동지들을 배반한 그 어릴 때의 사건도 결코 그때로서 그친 것이 아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1년간의 월사금 면제를 위해서는 학교도 동지도 신의도 없듯이 한낱 시약 앞에서는 민족의 해방도 저주하였고 지푸차를 타고 양담배를 얻어 피우고 껌을 씹는 허영 앞에서는 민족의 명예는커녕 한 개의 깡통을 위해서는 5,000년간 준수해온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것도 오히려 사양치 않는 내 남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시던 오시시여 여기까지 읽는 것도 당신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리라는 것도 12년 동안이나 당신과 살을 섞어온 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응당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되자는 년, 진년이 가장 무슨 큰 애국자인 체하고 사실입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황차 내게 외국인이 애족이니 하는 거룩한 사상이 있을 리 만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체의 잘못은 무력에서 생긴다고요. 그럴진데 나는 오직 하루 세끼 맨밥으로 족한 여성이요. 광목 닭목으로 조촐히 살만 가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12년간이나 같이 살아왔으니 당신만은 믿어주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나는 당신의 월급으로 근근 목숨을 이어가는 깨끗한 생활에 만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만 당신한테 핀장과 주장지를 받아가면서도 당신이 시약자리를 떼려고 같은 동포를 중상하고 심지어 사상이 불온하다고까지 모함을 해서 경찰까지를 동케했을 때 굳이 만류를 외국 군인한테 깡통과 레이션통 때문에 남의 처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데도 반대를 했던 것이요.
내가 못이 두드러지게 잘났다고 민족을 쳐들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류할 때도 내가 민족이니 민족의 피니 하는 말을 합디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수머리에 노랑눈들이 자꾸 늘면 어쩌겠수. 아닙니까? 남편이시던 옷이. 당신이 군정청 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당신은 내게 다 시간과 내용까지를 지적해서 전화를 걸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해방되던 이듬해 바로 크리스마스 날 밤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정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보통 전화가 안 될 때라 당신은 미군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를 내게 일러주었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당신은 대구에 가서 계셨었습니다. 대구에다 어떻게 전화를 해요? 누가 당신더러 직접 하라나. 크리스마스 날 밤 9시 반쯤 미스김한테 전화만 걸란 말이지. 그러면 미스김이 오죽 잘해줄까 봐서 그래. 미스김한테 부탁을 해두었다니까. 뭐라고 전화를 해요? 순산이 있으니 안심하라고만 하라니까. 순산? 그게 무슨 소리요? 순산이 순산이지 무슨 소린 무슨 소리요? 글쎄 잔말 말고 그렇게 미스김한테 연락만 하라니까 그래. 나는 통 무슨 영문인지 정말 몰랐었어요. 그래서 의아하면서 나는 미스김이란 여자한테 지시한 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화 한 번이 $500가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술에 취해서 얘기했으니까 알았었지. 안 그랬더면 지금까지도 전화의 이유를 모르고 말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날 밤 당신이 기고만장해서 설명한 이야기란 이랬습니다. 당신은 열흘 동안 미국에서 온 실업가들과 함께 몇몇 공장과 지하자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 날 대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에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것을 미리 알았던 터라 그 기회를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한창 술이 취해서 흥겨울 때 보이가 와서 날 찾았거든. 서울댁에서 급한 전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놀던 실업가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날 쳐다볼 밖에. 나도 쓱 상을 찌푸려 보았겠다. 그러고는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미스 김일 밖에. 순산했으니 안심하라고. 그래서 빙글빙글 웃으며 다시 홀로 나갔더니만 이 얼간 실업가들이 우와 뭘 겨들어서 날 에워싸고는 제각기 무슨 일이냐고 눈을 둥그렇지 않던가 왜? 그래 쓱 한마디 했겠다. 아닙니다. 기쁜 소식. 그랬더니 이치들이 더 몸이 달아서 케어묻기에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체하고서 기실은 내 아내가 순산을 했으니 안심하라는 전화 올시다. 해두었거든. 그랬더니만 와 함성이 일어나면서 뭘 낳았느냐고 따지잖나. 그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만 축배가 날르고 미스터 오 브라보 소리가 호란을 뒤집어 엎으면서 프레젠트가 금방 날아들잖나. 한 친구가 텍사스 주에서 온 광어방이야. 이치가 우리는 코리아 풍속을 모르니 미스터 오의 새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게 하자고 돈을 한 줌 꺼내니까 와 나도 금세 500여 불이라. 어때 내 수완이. 전화 한 통에 일금 $500. 사랑하던 남편 미스터 오시시여.
그날 밤 이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슬퍼했던지를 당신은 모르시리이다. 레이션 한 통을 헐어놓으니까 아이들이야 좋아할 밖에 있겠습니까? 어미가 마음이 아파서 눈을 흘기는 것을 힐끔힐끔 치어다보면서도 그 죄의 초콜릿을 좋아라고 먹는 어린 것을 보는 나의 가슴은 정말 아팠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어린 것이 철도 모르고 독약을 먹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심이니 정직이니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여, 그때 둘째 아이인 경이가 4살이었고 내 뱃속은 비었었는데 순산을 팔고 그런 사기를 해서 그 뒤 무슨 낯으로 보셨던가요? 내가 잘났대서는 아닙니다. 정말 이 점 오해치 말아 주십시오. 가장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난 그것이 오직 싫었고 무서웠을 뿐입니다. 당신처럼 기쁘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가슴이 서먹했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요 진실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난 통풍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신이 남의 굳은 일에 잘 쫓아다니는 것을 퍽 좋게 보았고 존경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초상이 났을 때나 혼사 같은 큰일을 치를 때 돌봐주는 일처럼 고마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초상이 났을 때는 며칠씩 가서 밤새임을 해주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도 저런 좋은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기뻐도 했고 존경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큰일이라도 혼인에는 별로 안 가는 것이 이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기쁠 때는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다 모여서 일을 보아주었지만 굳은 일이야 누가 가기를 좋아하랴. 우리 집 양반은 남이 가기 싫어하는 굳은 일만 보아주노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냐. 이렇게 감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또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여러 번이었으리다. 그러나 나는 거짓이라고 단안을 내렸습니다. 오직 남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만 해도 당신은 사람을 20여 명이나 풀고 지푸차를 4대나 대어서 부고를 일일이 전인해서 보내지 않으셨댔나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편이 제대로 갈 때였으니 시내는 아침에 붙이면 늦어도 이튿날 아침에는 배달이 되었었고 5일장이었으니 시골도 웬만한 데는 우편으로 좋겠었을 것이 아니어요. 사람이 부고를 들고 가노니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친절이라고 변명하십디다만 그것은 부의금의 강요였습니다. 조상이나 하고 말 사람이 그래서 부의금을 빼앗겼다면 그 자식 지 어미 송장까지 팔아먹지 않나? 이렇게 욕했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12년 동안이나 옆에서 보호하는 동안에 나는 밤에 내 품에 기어드는 당신이 정말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헷갈려서 어리둥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요구하고 나와 살을 섞기를 요구할 때도 이 양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내로 아는 것인지 술집 계집으로 생각하고 덤비는 것인지 의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짓말하는 도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벌썩 들면서 소름이 쭉 끼친 일도 있었습니다. 화를 내도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슬퍼해도 정말 슬퍼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갔고, 나를 품에 안고서 행행거릴 때도 이렇게 귀엽다고 하고서는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이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계집이 자기 남편을 토막토막 쳐서 죽여서 고리짝에 넣었다가 강물에 띄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당신이 나를 꼭 그렇게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꼭 그런 사람으로만 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써 달리 유저를 냈을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피뜩 들면 품 안에 들었다가도 진저리가 치워지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어린애들을 당신이 귀여워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마다 저 양반이 저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이를 끌어안고 뒹굴기도 하고 입도 맞추고 할 때는 마치 경이를 데리고 노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의 탈을 쓴 호랑이가 잡아먹기 전에 강아지를 놀리는 희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죽이려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으로부터 떠난다면 자식들까지도 내가 싹도 모르게 어디로 데리고 가리라 결심한 것도 그때입니다. 더욱이 이번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자인 S씨와 M한테 가진 모략을 꾸미어 모해를 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M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공기를 눈치채자 사람을 결정할 고임시에 MC가 막대한 돈을 공산당에 제공한 것처럼 꾸미어 기어코 2달 동안이나 고생을 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진저리가 치워졌습니다. S나 M은 또 덜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박사로 말한다면 우리를 중매해 주셨을 뿐 아니라 끝내 당신의 뒤를 돌봐주고 뒤를 받쳐주신 선배여 은인이 아니십니까?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 A 박사가 물망에 오르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만 그 생불 같으신 어른을 요로에 다니면서 얼마나 중상을 하셨던가요? A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6.25 때 기술과 동맹인을 그만큼이나 하고서도 당신이 무사했을 줄 아십니까? 그 A 박사를 대래 6.25 때 부역이나 하신 듯이 비방을 하다니 정말 당신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그 맑게 생긴 당신의 얼굴이나 후리후리한 키, 성큼한 코, 어디로 뜯어보아야 당신이 그런 거짓의 화신은 아닐 건데 아마 그 야불야불 잘 노는 입술 때문인가 보군요. 계집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요. 당신은 아주 가장 성현인 듯이 내게는 얘기하셨지요. 그렇게 요릿집에를 다니고 나가자고 해도 여태껏 나 이외의 여성과 입술 한번 대어본 적이 없노라. 정말 나도 다른 여성과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해 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신이 끔찍해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성근이란 내 남편이 아니라 여우가 도섭을 한 것을 내 눈에는 남편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했었더랍니다. 12년간 믿고 살아온 인생의 반역자이시여.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외정 때입니다. 한국신문은 피를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우리의 피의 형을 검사했을 때 당신은 비형일게라고 말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은 B형이 아니라 O형일게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은 그때 못 알아들으시는가 봅디다만 내 딴은 O형이라고 말은 했지만 알파벳으로는 O지만 숫자로는 0으로도 읽을 수 있겠고 보니 인간성 내지 진실성이나 참이 0이라는 뜻이 대부분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해석대로 아무리 내가 무식하기로니 성이 O씨라서 O형이라고 한 줄만 아셨습니까? O형의 인간이시여. 이만하면 내가 어째서 당신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는지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또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 있는 1년 동안에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선전하리라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 선전뿐이 아니라 당신 자신 그렇게 믿을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당신은 거짓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믿든 또 세상에 전하든 내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뿐이요. 천진난만한 경남이와 경이 남매를 당신의 거짓으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오직 일념뿐입니다. 그러면 O형의 인간이시여, 길이길이 복되소서. 거짓과 더불어 길이길이 위대하소서. 거짓과 더불어 그리고 길이길이 출세하소서. 거짓과 더불어